안녕하세요. 이 드라마 다 보셨어요? 저도 1화부터 12화까지 시차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어, 시청 완주했습니다. 제가 1화를 올렸을 때는 영웅시대로서 저 봤어요. 실시간으로 봤어요. 인증샷 차원에서 올린 건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수다를 떨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가볍게 들으시고 가볍게 흘려버리세요. 이 드라마를 처음에 알게 된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일명 때문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시청을 하자라고 한 건데 매 에피소드 볼 때마다 약간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뭐 스토리 라인이나 이렇게 뭐 편집 상태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인이긴 하지만 노래도 많이 듣다 보면은 듣는 귀가 생기는 것처럼 드라마 덕후분들도 아마 보시면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면은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 차원에서 그 정도 레벨에서 느끼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론 드라마는 재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실시간으로 시청을 완주하게 된 계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요. 어, 사실 저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안고 봤어요. 물론 이제 임영웅이라고 하는 영웅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언급을 안 할게요. 그 외 것들을 얘기를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영웅시대가 생각하는 기대 말고 정말 또 드라마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 극작가분이라든가 이 배우분들 그리고 이 드라마 메이킹 하시는 팀들이 굉장히 이전 작품들로부터 호평을 받으셔서 드라마 덕후분들한테서는 새로운 작품이 나오네 해서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중간중간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였어요. 배우분들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아주 조연급에서 그 처음 보는 분인데 깊게 인상을 남기신 분은 그 시어머니 역할 하신 분. 그분은 정말 그냥 가볍게 오셨다가 임팩트 있게, 임팩트를 남기시고 가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목사님. 목사님 연기가 가끔은 약간 오바스러운 것 같다 하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를 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연기가 오바스러운 분들, 조금 자연스럽게 녹아있지 않은 분.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류덕환 씨 연기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오바가 아니라 그 드라마 상에서 오버하면서 그 오버 연기를 다시 또 쳐주는 그런 연기를 하시는데, 이분 연기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원일기의 그 순길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려서 봐서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연기에 감탄해서, 저 사람은 누구때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하고 보니까 제가 해마다 봤던 한국 영화에 나오는 분이더라고요. 혹시 웰컴 투 동막골 아세요? 저 그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수업의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게 하기 때문에 저도 해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해마다 볼 때마다 그 주역으로 나온 남한 군인들, 그 다음에 북한 군인들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북한 군인의 가장 어린 군인이 바로 류덕환 씨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자주 나오시지, 왜 자주 안 나오시나? 류덕환 씨가 활동할 수 있는 드라마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새로 하게 됐고,
연기로 물론 이름은 다 거론할 수가 없고 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김 회장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나이 들어서 김 회장님 연기를 제대로 본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블루스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그 옴니버스식이어서,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 좀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를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토리 속에서는 묻어서만 연기를 봤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김혜자 선생님이, 거의 주 캐릭터로서 자주 나오시잖아요. 연기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어쩌면 그렇게 능청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가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번 연기를 보고 싶어서 나이에 관계없이 뭐 저렇게 지금 제가 틀어놓고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엄마로 나오는데 그걸 엄마 하면서 하는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연기를 능청스럽게 잘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매력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의 연기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록 드라마 덕후로서 이렇게 약간 뭔가 어설프다, 아쉽다, 제 기준으로 어설프다, 아쉽다 하면서도 또 하나의 매력이 뭐였냐면, 그것이 배우들의 연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스토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 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화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데 정화를 받는다, 뭐, 정화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드라마를 본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매력으로 다가왔었고, 1화부터 12화까지 다 보고 나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드라마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틀에 짜여져 있는 소설이나 극 대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라 이게 기승전결이고 뭐가 다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꼭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에세이, 이런 것들을 읽게 하는 드라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똑같은 드라마를 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얻는 게 달라지는 것 같은 이런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을 메모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크게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애완동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작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애완동물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약간 조금 스토리라인이 길어졌다 이런 약간 산만해진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많이 넣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작가님은 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삶이라고 말을 못 하겠구나.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애완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애완동물이 차지하고 삶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정말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어떤 그 행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동물에게 하는 행위, 동물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이제는 문제가 되고 아니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사회가 됐구나.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11화를 보면서 깨달은 건데 한국 부모님의 아이들 훈육 방식과 미국에서의 그 서구권에서의 아이들 훈육 방식이 다른 거를 딱 느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드라마상에서 해숙이
아들이 때를 쓰니까 잠깐 손을 놓고 있는 톤이었는데 아들에게 어떤 힘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만 손을 놓은 건데 시장통이다 보니까 그 찰나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해숙과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숙이 왜 아들을 잃어버렸냐 이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매서운 거였어요. 부모가, 저희 옛날 드라마에도 그렇지만 예전에 10년 전에 본 드라마에서, 거의 15년 전에 본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니까 속옷만 입히고 집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아이들이 밖에서 지내는 게 힘드니까 손을 들고 백기도 들고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부모의 말이 맞다가 아니라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환경 통해서 훈육을 시킨다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는, 서구권에서는 You are grounded 해가지고 아이를 부모가 없었을 때 환경을 내보내서 니네가 고생을 해봐라. 그래 부모가 하는 말이 들린다. 이게 아니라 조용히 네 방에서 생각을 해봐. 왜 부모가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확연한 차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시장통도 시장통이지만 그 목사님이 환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 해숙이, 드라마에서 그 해숙이 네가 환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살아남는다, 뭐 애기들도 많이 울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왜 이런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니까 이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애를 옷을 벗겨가지고 창고에 장시간 방치해서, 그게 바로 그 아이가 동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바로 부모님의 훈육 방식의 일환이잖아요. 다만 이제 나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시간 되다 보니까 아이가 동사를 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도 작가가 뭔가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정화,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다라는 차원에서 이 드라마를 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지금 여러 번 찍었거든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작가분의 그 매력이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을 쓰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무심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을 pay attention, 그냥 집중해서 보게 해서 우리를 보게 해주는 이런 글을 쓰는 힘이 있는 작가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그 작가의 매력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접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견한 아쉬운 거 하나, 오늘 발견한 건데요. 아니, 드라마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보면은 뭐 드라마 메이킹 장면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에필로그도 나오고 하잖아요. 오늘 나왔어요, 그쵸? 임영웅 노래가, 이 OST가 나오면서 에필로그 장면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잘라버렸어요. 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에필로그를 더 보고 싶었는데 잘리고, 그리고 또 그 OST에 그 나왔던 장면들은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감동으로 물들고 있었는데 바로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게 가장 큰 오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여러 번 찍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걸음을 걸러서 정말 몇 개만 소화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상을 보셨는지,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궁금하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들으시고 흘려버리세요.
진짜 오랜만에 요즘 드라마 같지 않은 드라마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끝으로는 전반적인 후기는 좋은 드라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